어찌됐든 이선 후퇴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 그 이후 담화문 발표 있었죠. 그리고 현 상태에서는 대통령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혹시 또 체포나 구속이 됐을 때 그 권한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현재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구속이 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에 그 권리나 사고 둘 가운데 하나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거리가 될 경우, 저희가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리가 되면 파면과 사망, 사임 등의 이유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권위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권위가 되게 되면 권한 대행을 세우게 되고요. 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권위의 사유를 파면과 사망, 사임 등의 이유다,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고의 경우 어떤지 볼까요? 사고의 경우 질병과 요양, 또 탄핵 소추에 의한 권한 정지 등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 사고 시 권한 대행을 세워서 직무를 대신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되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고요. 사고가 되면 권한 대행을 세워서 일단 계속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게 되는, 이런 차이가 있게 되는데, 대통령의 신병이 구속될 경우, 그래서 통치를 할 수 없는 영향력에 처해질 경우에 이걸 거리로 봐야 되냐, 구속으로 봐야 되냐, 이 부분부터 좀 논란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은 직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되면은 부단체장이 바로 직무를 대행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 사례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111조에 보면은 그게 규정이 돼 있어요. 단체장이 구속이 되면은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는. 없는 상황에서 지금 헌법에 그 나와 있는 거리 또는 사고, 이제 사고에 이것을 포함을 시킬 것인가, 구속 여부를, 이것은 저 뭐 법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 또 뭐 옥중 직무 이야기까지 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대통령이 구속되면은 뭐 직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정치적으로라도 해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모든 논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지금 이야기들을 다 나누고 있잖아요.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을 하는 것이 과연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사법적으로 잣대를 좀 달리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대로 자꾸 구속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혼란을 주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이 다른 데서 검찰, 그러니까 수사기관 세 군데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내란죄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검찰 수사 단계죠. 공수처 수사 단계,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 만약에 구속을 하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돼요. 그 법원이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할지도 또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게 내란죄인가? 처음에는 이 내란죄가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실현 가능성, 위험성,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일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물론 구속의 뭐 잘못했으면 구속을 시키는 건 맞지만, 일국의 대통령이고 구속이 되면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해야 되고, 법원에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발부를 할 건지 그 부분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대통령 구속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일인데, 뭐 요즘 특히나 워낙 중범죄 혐의자가 되어 있는 마당이어서 또 구속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점쳐진다라는 목소리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또 옥중 정치, 그러니까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옥중에서 아마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신현영 의원님, 일단 그 어떤 배경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건가요? 실제로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그 공개 간담회 하면서 매일매일 거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철현 최고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검찰 출신입니다. 이 옥중 직무 가능하냐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것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사법 시스템을 봤을 때 모든 범죄자에는 결국에는 결론이 나기까지는, 형을 구형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되거나 수감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직무 정지가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법에서의 세세한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옥중에서의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헌법에서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여전히 지금 뭐 대통령은 계속 임명권 제거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사표를 수리하고 있고 지금 이선으로 물어났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특히 어제도 보면은 그런 국군 통수권에 대해서도 여전히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게 명백한 국방부의 증언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최소한의 본인 방어라고 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초유의 생각하지 못했던 대통령의 이상한 뇌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상황들이 정말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네. 근본적인 차단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 놓아놓고서는 그런 리스크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에서의 민주당은 어제 옥중에서의 대통령 권한 행사 가능성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아까 송권 본부장님이 구속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런 취지로도 말씀을 주시긴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미 그 출국 금지 조치가 사실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떠날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구속보다는 이제 나와 있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와서 수사를 받으면서 대신 이제 직무정지를 시키는 방안. 이를테면 그래서 여권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자진 하야를 이제 선언함으로 인해서 사실상의 직무배제를 시키고 대신 구속은 면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조금 검토해볼 여지가 있나요,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은 대통령에 대한 거리나 사고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의 거리와 사고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해석한 바는 이렇습니다. 거리의 어떤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직위가 비어있다, 공석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공석 상태라는 것은 파면하거나, 그러니까 탄핵을 하거나 스스로 하야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는 6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사고라는 것은 뜻밖의 불행한 사고로 사실상 법률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사고는 구속 상태는 사고를 의미한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권한대행이 직무를 대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 옥중 어떤 업무를 한다는 그 자체가 사고였을 때 권한대행에게 직무가 넘어가는 것에 대한 모순과 배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현재 상태는 파면 탄핵도 아니고 사임도 아니고 사고 상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률적으로 대통령이 내가 했던 말을 뒤집어 엎고 나는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또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그런 점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야당에서는 계속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사고가 아니길 바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답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탄핵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조기 대선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만약 구속이 된다면 대통령 업무 불가능한 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옥중에서 뭐 서명을 한들 그의 권위를 갖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어떤 권위와 실제적 권위에 있어서 그 권위는 국민들이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소위 말해서 이게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사고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재명 대표는 사고가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권한대행으로 가는 겁니다. 여당에서 말하는 어떤 시간과 공간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 말고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지금의 어떤 계엄의 성격의 계엄에 대해서 응징하는 그런 성격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탄핵이죠. 탄핵을 통한 국회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나가서 헌재에서 파면이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수사를 통한 어떤 응징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이루어졌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이 뭔가 응징을 당했구나 생각하면 그 다음에 생각되는 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 부분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구속이 됐을 상황에 있을 때 구속보다는 탄핵으로의 유일한 답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몰고 가려는 어떻게 보면 전략이 좀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구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야를 하면은 뭐 구속을 하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뭐 대타협이 아직 논의가 무르익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이 상황에서 섣불리 저희들이 뭐 하야를 전제해서 구속은 안 하고 뭐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일단은 이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이것은 정치적이라기보다는 국민적인 좀 대타협이 좀 있어야 될 부분 같아요. 이 부분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제 구속을 전제로 해서 직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 전에 사실 뭐 옥중 정치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네. 구속이 되면은 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때 그러면은 뭐 당헌 당규상 이것이 그 바로 당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될 것인가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때 뭐 유시민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과 지금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어쨌든 그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 문제가 정치 문제로 이렇게 막 비하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좀 대타협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제 이런 옥중 뭐 권한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두 번째 궁금증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 그리고 또 구속 이후의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가? 지금 말씀대로 들어본다면 구속 이후에는 직무 사실상 정지되는 사고 상태로 봐야 하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고 그렇다면 지금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임무를 다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시점에 거부권 행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당장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당과 정부에 권한을 넘기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로 임면권을 5번 행사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또 국회에서는 각종 특검법들이 발의되고 또 처리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 발의가 된다면 이에 대한 거부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도 좀 궁금했거든요. 신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라고 하면 뭐 충분히 거부권 행사하고도 남지 않을까. 아직 법상은 유효하게 갖고 있는 권한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아직 직함이 있고 어떤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해 왔고 문제제하기 위해서 사실 비상계엄까지 일으켰다라는 국민들의 사실 원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대통령직에 여전히 계시고 권한도 행사하실 수 있고 그리고 국군 통수권도 가지고 계시고 매일매일 국가의 세비를 받고 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국민 담화를 통해서 모든 권한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5번의 그런 인사권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또 필요하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최대한의 그런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사회적, 경제적, 외교적 논란이 있고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한 봉사는 본인이 스스로 내려오시거나 아니면 탄핵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당에 일임했는데 당에서 이 김건희 특검 가뜩이나 수사 대상 넓혔고 지금 너무 방대하고 심하다라고 생각해서 당이 예를 들어 이 법안 안 된다라고 방점을 정했다면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 정당성 부여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지금 당에게 권한을 넘겼다 이것부터 지금 다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기 단축을 포함한 전국 안정 방향에 대해서 당에게 넘기겠다. 그러면 당에서 논의된 결과가 얘기해보니 전국 안정을 위해서는 뭐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무를 계속 하시는 것이 전국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당의 입장이 오면 난 그럼 당이 그렇게 얘기하니 직무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다시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 대통령을 완벽하게 직무 배제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 이외에 친한계 의원 소수밖에 없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직무 배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거는 너무 선을 넘은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 이런 발언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108명 의원 중에 다수는 친윤계가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친윤계 의총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논의를 통해서 직무 배제는 너무 과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이나 일부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대통령은 계속해서 권한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또 얻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 권한을 다 넘겼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잠시 탄핵 표결을 앞두고 설득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발언을 한 것이지 그리고 한동훈 대표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순진하게 그걸 해석한 것이지 친윤계 의원들은 절대로 한동훈 대표의 생각대로 직무 배제를 완벽하게 시키고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진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권한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그런 순진한 발상이 아닌 탄핵 소추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선 후퇴 그리고 네.
권한을 위임하고 이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수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헌법과 법률에 그거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안 한 상태에서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있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법적인 거를 넘어서서 대화에 타협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어떤 경계선에서 위법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면 되지만 아직 그 부분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지만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이임을 했다, 당에. 근데 이 관련해서 거부권 관련해서는 당의 어떤 입장이 만약에 모여졌을 때 대통령한테 이거는 실질 지금은 권한을 줬지만 쌓인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는 당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수동적인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당의 입장을 가지고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정부의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지 그 전반적인 걸 가지고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 이렇게 단정지기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질서 있는 퇴진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이 언제 임기를 내려올 것인가 이 부분 아닙니까? 예. 이 부분 그리고 그 안에 기간 동안에 채워질 내용을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TF도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야당이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좀 더 이제 그런 불안감이나 걱정이나 우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